이번 시간에는 제어구조문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제어구조문을 이용을 해서 실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할 예제는 합평균 표준 편차 구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수열의 합을 구하는데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극한값을 구하고 또 무한급수를 이제 계산하는데 이 구조문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제 터틀 그래픽은 사실은 구조문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구조문을 배우기 전에 이제 썼으니까 이제 구조문을 배우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그래픽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 통계 계산입니다. 어떤 수집합의 합을 구하고 또 평균을 구하고 표준 편차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합을 구하는 것은 이 각각의 이제 이 원소를 이제 다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평균은 개수로 이제 나눠주면 합을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 편차는 좀 복잡한데요. 일단 평균을 구한 다음에 평균을 x바라고 하면 평균을 구한 다음에 각각의 원소와 이제 이 평균과의 차이를 구한 다음에 그것을 제곱을 합니다. 이걸 몽땅 더해서 n으로 나눠주고 다시 루트를 씌워서 계산하는 것이 바로 표준 편차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평균을 알면 이제 유용하고 그리고 평균을 모를 때는 이제 일단 이 계산을 먼저 하고 나서 이제 평균값을 넣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식이 사실 더 많이 쓰이는데요.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합을 구하는 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학급의 점수가 다음과 같다. 10명의 이제 점수인데요. 이 점수를 이제 합을 구하고 또 순서대로 이제 정렬하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예제는 우리가 이제 이미 리스트를 배웠으니까 리스트에 나오는 메서드와 그리고 내장 함수를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리스트를 이용해서 이 점수들을 이제 리스트에 원소로 집어넣고 그리고 sumx, sum은 내장 함수죠. 합을 구해주는 하면 바로 sum의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정렬하는 것은 sort라는 메서드를 이용하면 됩니다. x는 리스트고 리스트 메서드 안에 sort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ort를 이용을 해서 정렬을 시킬 수가 있으니 간편합니다. 이번에는 총점과 평균 점수를 구하는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이제 합을 구하는 예는 내장 함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합을 구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으로서 일단 합을 넣어둘 변수 하나를 정했습니다. 그 변수는 s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0으로 만들었는데 이걸 초기화한다고 합니다. 초기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s에다가 이제 하나하나의 원소를 첫 번째 원소를 집어넣고 두 번째 원소를 계속 더해서 저장해 둡니다. 자, 그 과정이 바로 이 세 줄인데요. 세 줄은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으로서 아주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과정을 설명을 한다면 일단 이제 s라는 변수는 이제 합을 구하는 데 쓸 거고 그것을 초기화 시켰습니다. 이것을 이제 합할 때는 포문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s는 s 플러스 a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게 수학적으로 보면 이제 이것이 이게 성립하는 식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성립하는 방법은 a가 0일 때밖에 없죠. 자, 그런 수학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게 아니고 s에다가 a를 더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s에 대입하라. 대입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s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0이죠. s는 0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a는 뭘까요? x의 원소 중에 a를 대표하는 원소가 이제 a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34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A에 34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0 더하기 34 하면 당연히 34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S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원소, 이제 포 이 구문에서 두 번째 원소 27을 불러오겠죠. 그러면 A는 27입니다. 그러면 34에다 27을 더하니까 두 개를 더한 거죠. 두 개를. 그 값이 다시 S로 들어갑니다. 바뀐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45를 이번에 불러오겠죠. 45를 또 더해요. 그리고 그걸 S에 지정하면 여기까지 더해졌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서 S에다 넣어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직전에 28이라고 하면 28까지 더하고 그 다음에 이제 49가 됐어요. 49를 더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A에 더 이상 원소가 없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S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이 원소들의 전부 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이죠. 근데 여기서 S 처음에 초기화한다고는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S에는 아무 값도 없기 때문에 이제 S에 오류가 납니다. 왜? S는 변수에 값이 들어있지 않는데 S에 뭘 더하라는 뜻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류가 나겠습니다. 자, C 언어의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이거 안 넣어도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값이 엉터리가 나와요. 그걸 주의해야 됩니다. C 언어의 경우는 이제 이것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어떤 언어는 이제 자동으로 초기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 넣어줘도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에서는 요 세 줄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는 두 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세 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으로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에서 조금 발전시키면 평균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평균을 구하려면 이제 일단 합을 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합을 이 개수 n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것이 평균을 구하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프린트문을 써서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수는 몇 개고 합은 얼마고 평균은 얼마인지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n이라는 개수가 몇 개냐 하는 것은 리스트의 len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개수와 합과 평균을 이제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표준 편차를 구하는 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같은 예제인데요. 조금씩 더 계산해야 될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표준 편차는 스탠더드 데비에이션 SD를 씁니다. 자, 그러면 이 표준 편차는 어떻게 이것을 계산할까요? 표준 편차는 이제 일단 평균을 구하고 나면 이제 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평균 값을 우리가 AVR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 포A인 X, 그러니까 각 원수 X 안에 있는 원소를 하나씩 꺼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다 더해줬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제 평균을 구했어요.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겠죠. 각각의 원소와 이제 이 평균값과의 차이를 제곱을 해서 이제 다 더한 것이 SS입니다. SS 안에는 어떻게 되죠? 이 편차의 제곱을 모두 다 합한 것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게 이제 표준 편차는 아니죠. 이걸 다시 n으로 나누고 여기 이제 제곱근을 씌워야 되는데 제곱근을 구하는 함수가 이 mass 모듈에 있습니다. 그래서 import mass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제 메소드는 sqrt, 스퀘어 루트라는 이야기입니다. 스퀘어 루트. 이걸 해줘야 루트 계산이 되겠어요. 그것이 이제 SD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이제 우리는 표준 편차를 구하는 알고리즘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를 이제 화면에다가 출력을 하기 위해서 N, S, AVR, SD를 출력을 했습니다. 자, 표준 편차를 구하는 모듈도 보면은 이제 이게 네 줄로 지금 되어 있죠. 표준 편차를 구하는 줄도 네 줄이면 계산이 되겠습니다. 때로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한꺼번에 구하는 게 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코드가 거의 비슷합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변수 합을 담을 변수 S와
그리고 편차의 제곱을 담을 변수 SS를 이제 이렇게 정의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포문에서 S에다가는 이제 각 원소율을 더해주는 거죠. 그리고 SS에는 A의 제곱을 더합니다. 우리가 아까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공식 두 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 공식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차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A의 제곱을 더한 합 SS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S를 N으로 나눠주면 평균이 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SS를 N으로 나눠주고 다시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그리고 거기다 루트를 씌우면 됩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공식이죠. 표준 편차를 구하는 그 공식을 활용하면은 한꺼번에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출력을 했죠. S, AVR, SD 이렇게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열의 합을 구하는 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의 합은 이제 일정한 규칙에 따라 변하는 이제 이 원소들의 합을 구하면 되겠는데요. 자, 수열의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은 아까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과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여기 대줘야 될 원소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바로 여기서는 K라고 썼으니까 K번째 항이 되겠네요. 그래서 K번째 항을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이제 이 레인지 값이 이제 범위가 초항이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언제까지 더하냐에 따라 이게 달라질 수 있겠고요. 나머지는 똑같은 형태로 이제 수열의 합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 4 이렇게 이제 바뀌는 등차 수열인데요. 공차가 1인 수열이고 100까지 합하는 값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열의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코드를 작성하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일단 일반항을 여기다 넣어줘야 되겠죠. 이것이 일반항은 i번째 항 또는 k번째 항인데 여기는 i로 썼으니까 i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i번째 항은 i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S형 그대로, 나머지는 다 그대로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초항을 잘 보세요. 초항이 1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1을 넣었을 때 얼마를 넣어야 초항 1이 나오죠? 바로 1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공차가 이제 1이니까 여기는 1씩 증가하면 되겠습니다. 1씩 증가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해야 되죠? 100항까지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0항이 없죠. 1항부터 시작을 하고 100항까지 계산해야 되니까 100 더하기 1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100항까지 계산이 되겠죠. 그 점만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열은 이제 짝수 수열이게 되겠습니다. 2, 4, 6, 8, 100으로 이어지는 이 수열의 합이 되겠죠. 자, 이 수열의 합을 구하려면 이제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자, 아까 식에서 이제 좀 바뀌는데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초항이 2가 됐죠. 그래서 여기는 2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2씩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이 스텝은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00항까지 구해야 되니까 역시 100 플러스 1까지 해줘야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똑같겠습니다. 이번에는 1, 3, 5, 7, 99로 이어지는 홀수를 더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코드를 또 어떻게 바꿔줘야 될까요? 자, 여기서는 이제 역시 나머지 항상 여기서 i번째 항은 i입니다. 그래서 i 놔두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1부터 시작해서 1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2씩 증가하니까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 플러스 1까지 99. 자, 99까지니까 사실은 100 플러스 1이 아니라 여기는 뭐 그냥 100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0 플러스 1도 해도 어차피 같은 값이 나옵니다. 이게는 왜냐하면 101인데 101 전에 20 올라가니까 그 전에 99가 있죠. 그래서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화수열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자, 1, 2분의 1, 3분의 1 이제 역수가 등차수열인 조화수열이죠. 이런 조화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도 아까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달라진 게 뭘까요? 일반항이죠. 일반항 i의 번째 항은 i가 아니라 i분의 1입니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고요. 초항은 1부터 시작하니까 역시 1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증가하는 이제 이 숫자 자체는 1, 2, 3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냥 1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1이라고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항이 이제 100이 나와야 되니까 100 플러스 1까지 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코드가 뭐죠? 바로 1 다음에 점을 찍었습니다. 1점. 사실 파이썬은 1점이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1이라고 해도 됩니다. 1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C로 계산한다고 했다간 1점만 찍으면 답이 엉터리가 나옵니다. 답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돼요. 그러면 파이썬은 1로 해도 되는데 왜 C는 1점을 찍어야 될까요? 자, 1이라는 수는 정수죠. 점을 안 찍으면, 점을 찍으면 실수가 됩니다. 그러면 C 언어의 경우는 1을 넣어주면 정수고, 또 나누는 수도 정수입니다. 정수를 정수로 나누면 정수가 돼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이제 C 언어뿐만이 아니라 많은 언어들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0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이제 왜냐하면 0. 얼마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1일 때는 1이 나오지만 2가 되면 0.5가 되는데 그냥 점을 안 찍으면 그냥 0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계산이 안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처음에 프로그래밍하는 사람들은 좀 당혹스럽고 또 계산이 틀렸는지도 왜 틀렸는지 어디가 틀렸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는데 파이썬에서는 정수라도 실수인 경우는 실수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파이썬이 좀 쉽고 편하다는 것이죠. 자, 같은 요령으로 2분의 1, 4분의 1, 6분의 1, 8분의 1로 가는 이런 조화수열도 합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어떻게 코드를 바꿔줘야 되죠? 자, 이 분모가 이제 i죠. 그래서 i분의 1로 그대로 가고요. 그 대신 i의 시작하는 값은 이제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2, 4, 6, 8로 가니까 2식 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100까지 가야 되니까 100 플러스 1이 돼야 되겠죠. 100 플러스 1로 왜 써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101로 쓰면 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100이라는 숫자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냥 100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101로 쓰는 것보다는 100 플러스 1로 쓰는 것이 좀 더 생각이 편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다음에는 1분의 1, 3분의 1, 5분의 1 홀수로 가는 조화수열의 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코드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이 경우에는 이제 코드를 나머지는 바꿀 필요가 없이 1부터 시작하니까 이게 1로 바뀌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이식 증가하죠. 1, 3, 5, 7, 9 그러니까 이는 그대로 놔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항이 99니까 이걸 100 플러스 1로 해야 되느냐? 99 플러스 1로 하는 게 원래 맞겠죠?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1, 2, 4, 8. 자,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수열의 경우, 이 공비가 이제 2가 되겠네요. 2씩 곱해줘야 되니까요. 자, 이것이 등비수열이든 등차수열이든 사실은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일반항을 써줘야 돼요. 그죠? 자, 이게 그냥 일반항 여기다 바로 써도 되는데, 이게 좀 식을 좀 바꿔서 썼습니다. S 플러스는 AI. 이게 사실은,
s는 s 더하기 ai 같은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C 언어에서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도 뭐 그렇게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썼는데요. 자, 그리고 그러면 ai 번째, i 번째 항, 이 항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 일반항 형태로 지금 썼는데 초항 곱하기 r 제곱에 r에 i 마이너스 1제곱 뭐 이렇게 쓰죠. 자, 그것을 그 형태로 써줬습니다. 그 초항이 1이 a가 초항은 1이죠. 그 다음에 공비가 2죠. 자, 그래서 그 형태로 이렇게 써줬는데 뭐 이것으로 그냥 바로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이제 1항부터 100항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일식 증가했습니다. 자, 이게 100항이 이런 계산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 1일 때 이제 한번 계산해 보죠. 1 곱하기 2의 i-1 제곱이 0제곱이 되죠. 그래서 결국 이게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1을 넣었을 때 1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2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2의 1제곱이니까 2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것을 여기 100을 넣어주면 100을 넣었을 때 이제 이 값이 100에서 1을 빼니 99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99번째가 아니라 이게 100번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항수를 말해요. 100번째 항. 그거는 걸 조심하지 않으면 이제 조금 틀리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등비수열인데 2분의 1 이제 b가 이제 분수 형태로 주어지는 경우 4분의 1, 8분의 1 이런 식으로 줄어듭니다. 자, 이 경우에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은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쓸 수 있습니다. 공비가 2분의 1로 바뀐 것이죠. 자, 그 점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일반적인 수열의 합을 구하는 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수열인데요. 이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자, 이제 폼은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에서 i번째 항을 계산해 줘야 되겠죠. i번째 항의 규칙, i번째 항은 i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는 i 플러스 1입니다. 즉 ai는 i 곱하기 i 플러스 1이죠. 그걸 여기다가 ai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처음 시작하는 값은 어떻게 되죠? 1이죠. 그 다음에 이 증가하는 값은 1, 2, 3 1씩 증가하니까 이 스텝은 1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이 100이죠. 그래서 100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렇게만 계산하면 뭐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분모 형태로 들어가는 경우요. 1 곱하기 2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뭐 이렇게 주어질 때 이 수열의 합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는 이제 역시 i번째 항이 좀 바뀌겠죠, 모양이. 그래서 i 곱하기 i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자, 여기도 1점 찍는 거 파이썬에서는 신경 안 써도 되지만 C로 할 때는 꼭 빠뜨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AI를 구하고 대입하면 되고, 그럼 처음 시작하는 항은 1이죠. 그러니까 1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1, 3, 5, 7 이렇게 나가니까 2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게 2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항이 99 곱하기 101이네요. 99 곱하기 101이니까 여기가 이제 100 플러스 1은 필요 없고 그냥 100으로 해주면 가만있어, 이게 13579죠. 그래서 뭐 100 플러스 1로 해도 되고 100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결과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거보다 100보다 이제 앞에 있는 숫자는 99고 101보다 앞에 있는 수도 99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은 극한값을 계산하는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의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이 1,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이어지는 수열이 있다고 했을 때 이 n번째 항은 이제 n분의 1로 주어지겠죠. 그럼 이게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과연 n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명백히 0으로 간다는 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컴퓨터로 만약에 이걸 계산한다면 이 n 값을 계속 키워가면서 n분의 1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너무 쉬우니까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또 다른 수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분의 2, 7분의 3, 13분의 4 이렇게 이어지는 수열이 있다고 했을 때 n번째 항은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역시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만 이 n번째 항을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계산을 하고 그 n 값을 점점 크게 해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컴퓨터로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n번째 항을 구하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 함수의 이름이 an입니다. 그래서 그 an은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이죠. 이 값을 반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 값을 넣어주면 이 값을 계산해서 반환을 해주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값을 우리가 프린트문으로 출력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an 값을 이제 출력을 하고 n 값을 줍니다. 근데 n 값을 이제 그냥 1부터 뭐 100, 1000, 만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지수를 이용을 해서 n의 2의 j제곱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j는 1부터 이제 100까지 변하니까 결국 n은 2의 1제곱부터 2의 100제곱까지 변하게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추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했으면 Shift Enter 키를 눌러서 실행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를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지켜보면 이제 자, j가 1일 경우에 이제 n은 2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n이 2일 때 an 값은 0.4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j가 2일 때 n은 4가 되고 그래서 n 값은 2, 4, 8, 16 이렇게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1024가 되었을 때 0.00097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33554432가 됐을 때는 10의 -8승 제곱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40이 됐을 때 10의 -13승으로 떨어졌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100제곱까지 가보겠습니다. 100제곱까지 갔을 때 10의 -31승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n이 커질수록 이 값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0으로 갈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수열 계산을 통해서 컴퓨터로 실제 이 값을 계산을 해서 0으로 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실제 이제 어떤 상수값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상수 2는 수학적으로 1 플러스 n분의 1의 n제곱인데 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값이 어떤 값에 수렴하죠. 그 값이 바로 자연상수 값이고 그 값은 2.71828로 시작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이제 우리가 n 값을 바꿔가면서 이 값의 수렴에 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an을 이제 정의를 해야 되겠죠. 자, 1 플러스 n분의 1의 n제곱이죠. 그래서 이 함수를 large an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an 값이 이제 n 값을 크게 해가면서 이번에는 이제 역시 2의 n은 2의 j제곱으로 했고 j는 1부터 50까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n이 빠르게 증가할 때 an은 어떻게 되는가 이걸 계산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했더니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보시면 자, j가 1일 때, 즉 n이 2일 때 2.25입니다. 그리고 n이 128일 때 2.707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n 값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n 값이 13만 1072가 됐을 때 2.718이죠. 그래서 이것이 점점 어떤 값에 수렴해 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여기 2.718281828이잖아요. 여기까지 지금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유효 숫자가 맞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가면 4가 또 정해졌습니다. 4까지 정해졌고요. 그리고 또 더 내려가 보면 이제 2.7182818184590까지 같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유효 숫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산을 되풀이할수록 유효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그것이 어떤 값에 수렴해 간다는 걸 확인해 보면 이 값이 어떤 특정한 값에 수렴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우리는 이 수열의 값을, 이 극한값을 우리가 n 값을 키워가면서 그 자리를 찾아보면 그 숫자를 이런 식으로 수렴해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어떤 극한값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주율을 계산하는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주율이란 원의 지름에 대한 원둘레의 비를 말합니다. 지름이 1인 원의 둘레가 바로 원주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은 지름과 둘레는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원의 지름에 이제 이 원주율을 곱해버리면 바로 원의 둘레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정해진 것이 원주율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원주율은 어떤 특정한 유한한 상수가 아니라 무한히 이어지는 무한수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율은 3.141592로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한없이 가도 끝이 안 나는 무한소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한급수를 계산하는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아킬레스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킬레스가 100m를 걷는 동안 거북이는 10m를 걸을 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거북이는 아킬레스보다 100m 앞에서 출발하고 거북이와 아킬레스가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아킬레스는 몇 미터를 가서 거북이를 따라잡게 될까요? 자, 이 과정을 추론을 해보면 아킬레스가 100m를 쫓아가는 동안 거북이는 10m를 앞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킬레스가 10m를 쫓아가면 거북이는 다시 1m를 앞서가 있습니다. 또 아킬레스가 1m를 쫓아가면 거북이는 10분의 1m를 앞서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값들을 무한히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은 111.1111로 이어지는 무한수가 되겠습니다. 무한급수 문제는 이와 같이 무한히 이어지는 급수를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한급수의 극한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는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이렇게 이어지는 이 무한급수의 극한값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나콘다 파이썬을 이용해서 이 급수의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이렇게 이어지는 급수의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항을 최대 n항까지 합한다고 했을 때 일단 라지 n을 100으로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 이 n번째 항에 일반항을 an이라 놓고 an은 n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다 더해야 되겠죠. 그걸 더하기 위한 변수 s로 잡고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s는 기존의 s에다가 n항을 더해서 이것을 새로운 s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sn은 계속 더해진 값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포문으로 이렇게 엮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문에서는 처음에 n 값이
1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s는 0이고 그 다음에 a는 1입니다. 그래서 1분의 1이죠. 그래서 이것을 더한 다음에 다시 s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s에는 첫 번째 항만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n이 이제 2가 됩니다. 그러면 an은 2분의 1이 되고 2분의 1을 다시 또 s에 더했습니다. 그럼 s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에 대한 합이 들어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다시 n이 3이 됐습니다. 이번엔 3분의 1이 나왔고 an이 3분의 1을 다시 또 s에 더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가면 결국 n분의 1까지 이제 더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값을 이제 어떻게 되냐 보자는 거죠. 물론 이제 이 n 값을 계속 우리는 더 크게 만들어 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값이 어디로 수렴하는가를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자,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제 이 s를 프린트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m 부분 항도 구하고 그리고 n 번째 항도 이렇게 이것을 계산하기 위한 이제 n 번째 항 그것도 출력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것을 이제 실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자, n이 1일 때 이제 an은 당연히 1이겠죠. 그리고 s도 1입니다. 자, 그럼 n이 2가 되면 이제 1 더하기 다시 an 이번에는 0.5가 됐죠. 이거 두 개를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1.5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일 때는 이제 이 an은 이제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s는 1 더하기 0.5 더하기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1.8333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n이 계속 커져가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n이 50이 됐을 때 an은 0.02로 줄었네요. 그리고 s는 4.499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n이 70이 됐을 때 an은 0.01이 됐네요. 그리고 s는 4.8328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n이 드디어 100이 됐습니다. 100이 됐을 때 이제 an은 0.01이군요. 그리고 s는 5.1873입니다. 자, 이 값이 이제 어떤 값이 수렴하는가를 보면 현재까지 나와 있는 값은 5.1까지가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의 값은 7, 8로 변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값이 어떻게 될지를 알려면 이제 n을 더 크게 이제 하면 되겠죠. 뭐 1000이나 만이나 이렇게 크게 하면 될 텐데, 자, 근데 그 정도로 해도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n을 더 크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n을 빨리 크게 하기 위해서 지수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2의 j제곱으로 이렇게 정했죠. 나머지는 뭐 같은 형태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j 값을 1부터 25까지 이렇게 바꿔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이제 이 n 값이 기하급수로 증가합니다. 2, 4, 8, 16 이렇게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큰 수가 됐습니다. 그때 an 값은 10의 -8제곱이네요. 굉장히 작은 수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s 값은 17.2127이 나왔는데, 자, 이것이 이제 그 전값하고 비교해 보면 여전히 크고 있습니다. 어떤 큰 값이 안 나와요. 지금 첫째 자리는 나왔는지 모르지만 둘째 자리 값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얼마나 커질지 여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무한히 커지는 수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무한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극한값이 무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제곱분의 1, 2제곱분의 1, 3제곱분의 1 되겠습니다. 이 급수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것을 아나콘다 파이썬으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나콘다 파이썬으로 이제 1 더하기 2제곱분의 1 더하기 3제곱분의 1 더하기 이렇게 이제 무한히 이어지는 이 수열을 계산해 보도록, 이 급수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꿔줄 것은 바로 일반항 n번째 항이죠. 그래서 n 제곱분의 1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두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이 결과는 자, 이제 n이 1, 2, 4, 8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n이 64일 때 이 값은 1.6294가 됐습니다. 앞에 거와 비슷해 보면 1.6 이제 어느 정도 수렴하려고 한다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 큰 수를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n 값이 512, 1024가 됐습니다. 1024가 되었을 때 S는 1.6439가 되고 그 다음에 8192가 됐을 때 1.6448이 됐습니다. 그래서 1.64까지가 이제 거의 확실해졌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52만 4288이 됐을 때 1.644 이제 932가 됐는데 현재 1.644까지가 거의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n 값을 좀 더 키워가면 수렴해 가는 걸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그 결과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n 값을 현재는 이제 20까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30까지만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값이 지금 계산을 하고 있네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1.6449까지 이제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수렴해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급수 계산에 또 다른 예로 이제 급수 계산의 또 다른 예로 무한소수를 구하는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주 쓰는 이제 자연상수 이 값은 바로 1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1 더하기 3 팩토리얼 분의 1 더하기 이런 식으로 무한급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제 이 2라는 값이 이것이 맞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나콘다 파이썬을 써서 자, 이 자연로그 이 값을 이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수값을 구해 보면 1 더하기 2 팩토리얼 분의 1, 3 팩토리얼 분의 1인데요. 그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선 매스 모듈을 임포트 했습니다. 그리고 매스 모듈에 mass.factorial이라는 이제 팩토리얼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하면 그것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코드가 약간 변하긴 했는데요. 뭐 같은 건데 n번째 항이 아니라 AR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i로 표시가 됐고요. 그리고 mass.factorial i가 이제 i 팩토리얼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 플러스 ai로 이제 이걸 계산을 할 수 있고 이 값을 이제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코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자, 코드가 좀 복잡해 보여서 다시 수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비슷하게 나올 텐데요. 자, 여기서 이제 import mass 우리가 이제 이 팩토리얼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mass 함수를 mass 모듈을 임포트 해야 됩니다. 그래서 n번째 항을 이제 n 팩토리얼이어야 되는데 mass.factorial mass 안에 팩토리얼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ass.factorial n을 하면 n 팩토리얼을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n번째 항은 n 팩토리얼 분의 1인데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s를 이제 더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결과를 이제 이 s와 s를 이제 출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이 이제
자연상수 E, 이게 자연상수죠. 자연상수 E와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mass.1을 하면 자연상수 값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산한 S하고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뺀 거죠. 이게 0이 될수록 값이 정확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실행을 해보면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 j가 0일 때 n이 1이고요. 그때 an은 1입니다. 첫 번째 항만 계산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1 더하기 1이니까 2.0이 됐습니다. 여기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이 for n 구문에서 이게 이제 처음에 1이 있습니다. 그래서 0부터 시작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항까지 계산했을 때 n은 32가 되겠고요. 그래서 an은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바로 3.8에 10의 마이너스 36제곱이 됐어요. 굉장히 작아졌죠. 그리고 S는 2.71828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mass E와 여기서 구한 S와의 값을 빼보면 이게 10의 마이너스 16승 정도로 굉장히 작은 차이, 0에 가깝죠. 그래서 mass 2.2 값에 수렴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더 많이 계산하면 더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습니다. 자, 현재 여기는 이제 n이 128일 때까지 계산했는데 이제 오차가 더 나왔군요. 14제곱까지 계산했을 때 10-16승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거의 16자리까지 정확한 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연상수 값을 급수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제 원주율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원주율은 이제 라이프니츠 급수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라이프니츠 급수를 이용을 해서 이 식에서 이제 파이를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에 있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 식으로 우리는 이제 파이 값을 무한급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이 이제 실제 파이하고 잘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터틀 그래픽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이제 그래픽을 이제 할 수 있는데요. 터틀 그래픽으로 이제 첫 번째는 N각형 그리기를 해보겠습니다. N각형을 그리려면 일단 터틀 모듈을 임포트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import turtle as t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aliasing t로 했기 때문에 t.turtle 이렇게 이제 부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단 키보드로부터 값을 입력받기 위해서 이제 input이라는 함수를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터틀 그래픽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터틀 그래픽을 많이 했습니다만 터틀 그래픽에 사실은 구조문이 나옵니다. 그것을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틀 그래픽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도형을 그렸는데요. 또 색깔을 넣기도 하고 회전시키기도 하고 이런 것에 전부 이제 우리가 구조문을 특히 순환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순환문 실습을 겸해서 터틀 그래픽 실습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N각형 그리기를 해보겠습니다. N각형을 그리려면 import turtle as t 이렇게 이제 알리아스를 줬는데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turtle 대신에 t라는 이름을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t.turtle 해서 이제 그래픽 창을 띄우게 되겠죠. 그리고 키보드로부터 값을 입력받기 위해서 t.textInput을 이용해서 값을 입력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이제 n으로 이제 넣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입력창이 이렇게 뜹니다. 그럼 여기다 값을 넣어주고 OK를 눌러주면 이 값이 n으로 이제 입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n을 이용을 해서 이제
N각형을 그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포문 안에 이제 두 개의 문이 들어있는데 포워드 100이니까 앞으로 100을 가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랩터 n분의 360, 그래서 이 각이 n분의 360만큼 왼쪽으로 회전하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만약에 n을 5로 넣었다면 이제 72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포문으로 돌아갔죠. 자, 근데 이 n이 이제 5라고 했습니다. n이 5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처음에 한 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i가 처음에 0부터 시작을 했겠죠. i는 그 다음에 1이 됐을 때 또 한 번 돕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시 또 포워드 100을 가고 또 72도를 회전했습니다. 72도를 이렇게 회전했죠. 이렇게 회전한 데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해서 5번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72도 털고 또 긋고 72도 털고 또 긋고 이런 식으로 해서 5번을 해서 오각형을 완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결국 우리는 이제 터틀 그래픽을 그릴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변수 하나를 받은 다음에 그 n을 이용해서 이제 for 부문을 만듭니다. 여기 반복문이죠. 그래서 5번을 반복할 수 있으니까 선 한번 긋고 회전하고 선 한번 긋고 회전하고 선 한번 긋고 이런 식으로 5번을 반복하면 또 n이 그려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오각형이 아니라 뭐 12각형을 하려면 n 12가 되면 자동적으로 넣어주는 n이 이제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12번 회전하고 선을 긋게 되겠습니다. 아나콘다 파이썬을 이용해서 실제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코드를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준비가 다 됐으면 여기서 Shift Enter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터틀 그래픽 창과 그리고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몇 각형을 그릴까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오각형을 그린다고 해서 5를 넣어주고 OK를 눌러주면 오각형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동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n 값을 바꿔가면서 정다각형을 연속적으로 그리는 겁니다. 처음에 삼각형부터 시작을 해서 25각형까지 값을 이제 바꿔주는 거죠. 이 n 값을. 그래서 아까와 똑같이 100픽셀을 가고 n분의 360도 회전하고 이건 아까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계속 반복하기 위해서 3부터 25까지 다시 포문 안에 포문을 넣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거북이가 위치하는 곳을 정하기 위해서 이런 문장을 넣어줬는데요. 자, 거북이를 0에 마이너스 380 아래쪽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중심에서부터 380만큼 이제 내려왔죠. 그래서 마이너스 380이 됐습니다. 자, 내려올 때 펜을 들고 내려와야지. 펜을 내리고 내려오면 선이 그어집니다. 그래서 펜업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치 자리 잡고 난 다음에 다시 펜다운을 해줘야 펜으로 그리게 되겠습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나콘다에서 연속으로 정円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이제 코드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포문 안에 이제 포문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펜을 위치 옮길 때 펜업을 하고 그리고 펜다운을 나중에 해줘야 됩니다. 자,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가 됐으면 Shift Enter를 쳐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북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자, 강의 노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원 그리기를 해보면요. 역시 똑같은 방법을 하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좀 다른 것이 이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리스트 있죠. 컬러 리스트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 옐로우 네 가지 색을 이제 리스트로 만들어서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을 그리는데 반지름이 100픽셀인 이제 원을 그리고, 자, 그러기 전에 이제 begin 필과 end 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채우게 되겠는데요. 여기서 채우게 될 색깔은 필 컬러로 설정합니다. 필 컬러에서 설정해주고 컬러 리스트에서 이제 컬러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덱스가 있죠. 그런데 인덱스는 0부터 4까지 변하면 3까지 변합니다. 0, 레드, 1은 그린, 2는 블루, 3번은 옐로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i 값이 0에서 3까지 변할 때 이 컬러 리스트도 같이 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 옐로우 순으로 원을 그리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포워드 30이니까 30픽셀을 지나가면서 하나 그리고 30픽셀 지나고 또 하나 그리고 30픽셀 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원은 이제 하나씩 연속으로 그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를 그리고 30픽셀 앞으로 가고 또 하나를 그리고 30픽셀 앞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4개 원을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꽃잎 모양으로 원 그리기를 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뭐 똑같은 방법을 하시면 되니까 별로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원을 하나 그리고 이제 회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그래서 t.left가 들어갔고요. 자, 이 예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잘 보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는 이제 89도씩 회전하는 사각형을 그리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처음에 가서 import turtle, 그리고 turtle 그래픽을 띄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의 굵기를 3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len이라는 변수를 도입했는데 10픽셀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컬러는 세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200개를 이제 그리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펜 컬러 색을 이제 이건 어떻게 했냐면 i 값이 0부터 200까지 299까지 변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를 택했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나누어지면 0이고 하나가 나오면 1이 되고 그 다음에 두 개가 나오면 2가 되겠죠. 그럼 0, 1, 2 값으로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여기 인덱스 0, 1, 2가 차례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그것에 따라 이제 길이만큼 이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왼쪽으로 89도를 돌았습니다. 90도로 되면 이제 완전히 꺾어질 텐데 약간 못 미치게 돌았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 선의 길이를 5픽셀씩 한번 할 때마다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각형이 점점 이렇게 커져가는 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게 랭스를 점씩 크게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터틀 경주 게임입니다. 거북이 두 마리가 경주를 하는데 이런 게임을 만드는 예가 되겠습니다. 터틀 거북이 경주 게임은 이제 랜덤 넘버를 이용을 해서 두 마리의 이제 거북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좀 이제 배우지 않았던 건데요. 터틀.터틀하고 이 변수를 이제 인스턴스를 t1으로 잡았고 터틀.터틀 하나는 t2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의 거북이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T1 거북이 이런 색깔을 블루로 했고 뭐 크기를 3,3이니까 3배씩 크게 했습니다. 펜 사이즈는 5로 했고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T2 거북이도 역시 만들었는데 이 거북이는 이제 색깔을 그린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린 거북이, 하나는 블루 거북이가 되는 것이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마리의 거북이를 어떻게 할까요? 출발선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출발선으로 옮기는 것이 일단 T1 거북이 펜업을 하고
go to 마이너스 300, 100의 위치로 갔습니다. 그리고 T2 거북이는 역시 펜업을 하고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100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경주를 하는 위치에서 하나는 위쪽에, 하나는 아래쪽에, 위쪽 100 위에, 하나는 마이너스 100 위치에, 그 위치에다가 놓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펜을 다시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거북이에 펜 다운, 이제 선을 그릴 준비를 하고, 스피드는 4로 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거북이도 역시 펜 다운하고 스피드 정해줬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거북이의 스피드는 이제 걷는 이 거리가 이제 랜덤하게 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랜덤이라는 모듈을 불러왔고요. 이 모듈을 이용해서 정수난수를 만들었습니다. 1에서 5 사이에 정수난수를 만들었고 이 숫자만큼 포워드 D1이죠.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거북이도 역시 랜덤 넘버를 이용해서 이제 버폭을 정하고 그것에 따라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자꾸 변하니까 거북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런 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를 하면서 그림을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그림은 자신이 이제 현재 작업하고 있는 디렉터리에다가 지금 개를 이제 넣었는데요. 개 그림을 불러와서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 그러니까 이제 그 하드디스크에 있는 그림 파일을 일단은 불러와서 이미지1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스크린 안에 있는 add shape 메서드를 이용해서 이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임포트 터틀을 하고 랜덤 넘버 사용해야 되니까 임포트 랜덤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스크린을 이제 만들고 스크린 객체를 그리고 이미지 두 개를 이제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add shape 스크린에 포함시켜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거북이의 위치를 지정해 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거북이의 위치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펜을 이제 펜 다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펜 다운을 만약에 선을 그리고 싶으면 펜 다운을 하시고 선을 만약에 그리고 싶지 않다 그러면 펜 다운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냥 움직이면 되겠죠.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실감이 날지는 여러분들 해보고 결정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경주가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거북이의 보폭 D1, 두 번째 거북이의 보폭 D2를 정해서 그만큼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보폭을 정하는 것은 랜덤 모듈에 있는 랜딘트라는 이 함수를 이용을 해서 보폭을 1에서 5 사이에 정해서 그것이 자꾸 바뀌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주가 되는 것입니다.